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불만 타파 진행을 맡은 똑순이 박세람입니다.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저희들이 똑똑하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나중에 보험 준비할 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가지 내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청자분들이 가입은 했는데 잘 모르시는 치아보험에 대해서 짚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는 치매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는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지금 만나보시죠.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있는 정예림 전문가입니다. 오늘 제가 치아보험의 중요 사항을 콕콕콕콕 집어드릴 텐데요. 좋은 내용이 가득 담겨 있으니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계의 호호 아줌마 이창호 전문가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TV 처음 나온 유성주 전문가입니다. 보험 많이 어려우시죠? 오늘은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쉽고 알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험 칭찬의 시간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치아보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치아보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려워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정예림 전문가님, 치아보험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소천사 정예림 전문가입니다. 너무 귀여워요. 오늘은 미소천사. 제가 치아보험이 필요한 이유와 네. 가입 시 유의사항 및 꿀팁을 알려드릴 텐데요. 네. 그 전에 사회자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혹시 치과에 가서 치아 치료 받아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교정을 정말 오래 해서 뭐 스케일링도 받고 교정 때문에 치과를 너무 많이 갔습니다. 가기 싫어요, 이제. 저도 교정을 해가지고 네, 사회자님뿐만 아니라 네.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치과 치료를 받으신 적이 많으실 텐데요. 네. 많은 분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치아보험을 가입하기를 원하세요. 네. 치아보험 예전에는 없던 보험이었던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치아보험 왜 갑자기 생긴 걸까요? 그러게요. 왜 생겼을까요? 아무래도 치료받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도 있는데 제가 치과를 다녀보니까 비용이 정말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치아 한 개 네. 치료하면 적게는 8만 원, 크게는 200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들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과연 치과에 가면 치아 한 개만 치료를 하게 될까요? 충치가 하나 생기게 되면 대부분 네. 옆에 치아들까지 충치가 옮게 되어서 그렇게 여러 개를 치료를 하게 되시는데요. 네. 여러 개 치료를 하게 되시면 기본 4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치료비가 드는 건 오.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실 그쵸. 거예요. 네. 다음 표 같이 보실게요. 네. 네, 표를 보시면 네.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치과 치료를 하는 분들이 늘어가는 거 보이시죠? 치과는 누구나 한 번쯤은 꼭 가기 때문에 네. 병원비를 걱정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금액적인 부담을 줄이시고자 치아보험을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고 싶어 하셨고 그래서 치아보험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치아 한 개를 치료할 때 적게는 8만 원에서 크게는 200만 원 정도 치료비가 든다고 합니다. 사실 가면은 이 하나가 썩으면 옆에 네, 이도 맞아요. 같이 썩고 그러다 썩으니까. 보니까 거의 한 4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치료비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병원비를 좀 줄이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치아보험이 탄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치료비에 있어서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치아보험을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래도 치아보험은 내시는 보험료에 비해 받으실 수 있는 보장이 크기 때문에 꼭 준비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자, 여기서부터 집중! 치아보험은 가입했으나 보험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네. 크게 하나, 둘, 3가지 사례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고 치아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치아보험은 가입을 했으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서 하나, 둘, 셋, 총 네.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신다고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 90일만 지나면 거의 다 지급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왜 지급이 안 됐을까요? 네, 우선 첫 번째 사례 모셔볼게요. 네. 저는 치아보험 가입하고 90일 지나고 임플란트 하나, 네. 크라운 하나 치료를 받았는데 네. 기존 가입 금액의 반만 지급이 되었어요. 전문가님, 왜죠? 우선 간단하게 면책 기간에 네. 면책이 뭔지 알려드리자면 네. 쉽게 말해 이제 이 기간 동안에는 너가 아파도 보상을 안 해줄 거야입니다. 네. 다음 표 같이 보실게요. 네. 다음 표 같이 볼까요? 네. 네. 치아보험은 모든 치료에 관해 90일의 면책 기간이 지나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충전 크라운 치료 같이 이가 썩어서 씌우거나 떼어야 하는 수술은 1년, 이제 이를 뽑고 나서 새로운 치아를 심어야 하는 임플란트 시술은 2년 이후부터 가입 금액의 100%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지급이 가능합니다. 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하지만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가입하신 치아보험의 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치료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억해 볼까요? 충전 크라운 치료 몇 년? 1년. 임플란트 몇 년? 2년. 알겠습니다. 네, 처음 봤어요. 그거 준비해 오신 거예요? 네 와. 준비한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 다른 프로그램인가. 준비성이 아주 철저하신 것 같은데 이 첫 번째 사례분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의 50%만 지급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치료에 있어서 보상이 얼만큼 가능한지 이 부분을 체크를 꼭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좀 기대가 되는데 두 번째 사례는 어떤 걸까요? 네, 두 번째 사례는요. 네. 범죄자 아닙니까? 스케일링 받으러 갔다 충치 의심 소견 받아서 가입하고 90일 이후 충치 치료했는데 보험금 지급도 거절되고 가입도 취소됐어요. 왜죠? 그러게요. 네, 왜일까요? 유성주 전문가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분의 불만 사례 왜 발생한 것 같나요? 네, 아무래도 가입 전에 좀 이미 병원에서 이 치아가 안 좋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 다음에 보험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지 의무 위반 사항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거는 물론이고 이제 가입도 취소가 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쉽게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 텐데요. 네. 만약 고객님께서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거 뭔가 이상해요. 모양이 이상하니까 암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큰 병원 가서 검진 한번 받아보세요. 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치료는 받지 않으셨어요. 이분 암보험 가입이 가능하실까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의사분께서 소견을 이건 암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소견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도 원래 안 되고 만약에 가입을 하신다고 하셔도 보장받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보험은 가입 전 청약 서류를 보시면 여기 아팠다, 아플 가능성이 있다를 체크하는 칸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알릴 의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잘 확인하지 않고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시면 추후 네.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지급을 못 받거나 혹은 적게 받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그렇군요.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치아보험의 알릴 의무는 뭐가 있는지 저와 같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네. 치아보험의 알릴 의무는 총 3가지로 현재 틀니를 하고 계신지 1년 이내 치과를 가셨는데 이거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충치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네. 라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는지 5년 이내 잇몸병으로 치아 하나를 뽑은 적이 있는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사례는 네. 1년 이내에 치료를 받아야 해요라는 말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가입을 네. 하셨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은 물론 가입도 취소되신 겁니다. 그렇군요. 이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알릴 의무라는 거는 모든 보험에 다 있잖아요. 뭐 어디가 아팠다, 아플 가능성이 의심된다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고 꼭 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치아보험에는 알릴 의무가 3가지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틀니를 하고 있는지 1년 이내에 치과를 갔는데 이거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을 들은 적이 있는지 또 5년 이내에 잇몸병으로 치아 하나를 뽑은 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고 잘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잘 알리지 않게 되면은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지금 주의사항을 귀엽게 네. 잘 설명을 해주고 계셔가지고 또 어떤 사항이 있는지 궁금한데 세 번째 사례는 뭘까요, 전문가님? 네, 세 번째 사례는요. 네. 고지 의무 잘 확인하고 그 가입 후 2년 뒤부터 임플란트 100% 지급이 된다고 해서 2년 뒤에 아픈 거 참다가 치료 받았는데 그 질병 코드라는 게 다르다고 지급이 거절됐어요. 전문가님 왜죠? 질병 코드 어려우시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표를 보시면 이제 치아보험의 주요 코드는 총 5가지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가 썩어서 잇몸에 염증이 생긴 경우에만 지급이 된다. 그 코드는 K020405 코드이다. 쉽게 충치, 잇몸 염증일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단순히 이가 닳아서 시린 경우인 치아 마모증인 K03 코드, 이제 영구치가 부러졌는데 뿌리는 남아있는 잔존치근인 K08 코드는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례의 경우 이미 부러진 잔존치근에 관해서만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셨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신 거예요. 어허. 네, 청구를 하실 때 어떤 치료를 받아서 네. 내 서류에 어떤 코드가 써 있는지 잘 확인하셔야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중요한 그렇군요. 부분입니다. 이 보험 청구를 할 때 어떤 치료를 받아서 서류에 어떤 코드가 있는지 확인을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순히 치아가 닳았거나 뿌리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잘 참고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확인이 참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치아보험 많은 분들이 쉽게 가입은 하셨어도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그럼 만약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는 치아보험을 잘 가입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가입할 때 유의사항이라든가 꿀팁 있을까요, 전문가님? 제가 이제 유의사항은 네.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고 네. 이제 꿀팁을 드리자면 치아보험은 모든 상품이 갱신되는 갱신형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자신의 연령대에 많이 하는 치료를 위주로 특약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예를 들면 20, 30대의 경우에는 임플란트보다는 충전 치료, 크라운 치료 같은 보존 치료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이제 임플란트보다는 충전 치료를 위주로 특약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네. 40대 이후부터는 임플란트를 정말 많은 분들이 진행을 하세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충전, 크라운 치료보다는 임플란트 위주로 가입 금액을 크게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또 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같이 하는 시술이 있으세요. 네. 그게 치조고 이식 수술이라고 있는데 네. 치조고 이식 수술을 정말 많이 같이 하시다 보니까 그 특약을 같이 추가적으로 준비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20대에서 30대의 경우에는 임플란트보다는 충전 치료라든가 이 크라운 치료를 위주로 가입 금액을 크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40대부터 60대까지는 임플란트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임플란트 금액을 크게 가져가는 게 좋다고 일러주셨습니다. 방금 이 임플란트를 위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치조골 이식 수술도 같이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너무 낯선 용어인데 이건 어떤 걸까요, 전문가님? 치조골 이식술은 네. 쉽게 말해 잇몸 뼈를 이식하는 수술입니다. 네. 잇몸 뼈가 없으면 임플란트를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연령대가 높으신 이제 어머님, 아버님 같은 경우는 잇몸이 이미 내려앉으신 아.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치조고 이식 수술을 같이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치조고 이식 수술도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를 말씀드린 건데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는 가입이 안 되세요. 현재는 가입이 안 되시지만 2009년도 이전에 생명보험사에서 3종 수술비를 준비를 하신 분들은 치조고 이식술도 수술비로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내 보험이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잘 확인하시고 수술을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20대부터 30대 젊으신 분들은 이가 썩었을 때 받는 치료 위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0대부터 60대까지는 임플란트라든가 이 치조골 이식 수술까지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안타까운 점은 현재는 가입이 안 네. 되잖아요. 그런데 2009년 이전에 생명보험사에서 3종 수술비를 준비하신 분들은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가입을 했는지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치아보험에 대해서 잘 짚어봤는데요. 너무 재밌게 잘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한 번만 다시 요약을 해볼게요, 전문가님. 네. 아야! 이가 이런. 아픈데 병원비가 무서워서 치과 못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네. 내 보험은 기간이 얼마나 지나야 100% 보장이 가능한지, 가입할 때 고지를 잘 하셨는지, 청구할 때 어떤 치료를 받으셔서 어떤 질병 코드를 받으셨는지 잘 확인하신다면 큰 병원비를 메꾸고 칭찬받을 수 있는 치아보험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 정혜린 전문가였습니다. 너무 귀여우세요. 제가 약간 팬이 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어떤 치료를 받는지 그리고 어떤 질병 코드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치아보험에 대해서 오늘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두 번째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치매보험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치매보험에 대한 인기도 나날이 상승하고 있다는데, 자, 유성주 전문가님, 정혜린 전문가님이 앞에서 너무 잘 해주셔서 좀 부담되실 것 같은데, 치매보험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유성주 전문가입니다. 치매보험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제 사실 칭찬하기 전에 네. 우리는 이 치매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이 치매보험이 사실 없었는데 설령 있다고 해도 좀 이런 네. 필요성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 치매보험에 가입인데 현재는 이 네. 치매보험에 가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이 드는 건 예전에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네.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요즘 뭐 100세 시대, 100세 시대라고 맞아요. 하잖아요. 그만큼 오래 사니까 나이가 들면 아프게 되는 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치매에 대한 발병률도 많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자면 네. 첫 번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오래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갑자기 큰 병에 걸린다거나 큰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네. 좀 대부분 좀 오래 살 수 있게 그렇죠, 되었는데 그렇죠. 요즘엔. 네. 다음 자료 화면을 제가 보시게 되면 네. 이게 향후 연령별 인구 비율표인데요. 네.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노인의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음 자료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자료는 60세 이상 치매 환자 비율인데요. 네. 놀랍게도 연령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치매 환자의 비율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빨리 유고하셨기 때문에 맞아요. 좀 치매에 걸릴 틈이 없었다면 네. 현재는 의료기술이 많이 좋아진 만큼 최대한 오래 사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노인의 인구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치매 환자 수 또한 증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네. 현재 치매는 연령이 증감에 따라 좀 피할 수 없는 질병이라고 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피할 수 없다. 저는 걸리기 정말 싫은 질병이 그쵸. 바로 이 치매인데, 노인으로 좀 살다 보면은 아무래도 오래 살다 보니까 치매에 많이 노출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표를 살펴봤을 때 60대 이상부터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치매에 걸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사회자님 제가 네. 질문 하나 좀 드려볼 네. 텐데 이 사람들이 치매를 가입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과연 뭘까요? 사실
돈이죠. 아무래도 치매에 걸리면은 완치가 안 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그죠. 부담이 정말 크고 또 간병해주는 사람들도 힘들고 그래서 치매보험을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사회자님 말씀대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두 번째 이유로 좀 설명드리면 네. 치매가 왔을 때 경제적인 부담이 훨씬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자료 화면을 보시게 되면 네. 치매에 걸리게 되면 연평균 2,030만 원의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2천. 네. 사회자님, 저 금액이 만약에 내 돈에서 좀 지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매년 네. 지출이 된다고 하면은 사회자님한테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2천만 원이면은 크게 부담이 되고 또 1년이 아니라 뭐 2, 3년, 4, 5년, 뭐 6, 7년, 뭐 크게는 10년까지 이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그러면은 저 말고 우리 전문가님들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누구도. 네. 너무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 치매라는 거는 완치가 사실 완치보다는 네. 조금 약을 먹는다고 해도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매년 저렇게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간다고 했을 때 네. 많은 사람들이 많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사실은 이 부담이라는 게 뭐 환자 본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네. 그 본인은 고스란히 가족들한테 그렇지. 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제 치매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네. 가족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자료 화면을 보시게 되면 네. 치매 환자의 가족분들, 즉 치매 환자를 부양하시는 분들 중 80%가 일을 그만두거나 내가 하는 일을 이제 네. 근무 시간을 줄인다고 나와 있어요. 네. 왜 이런 통계가 나왔을까요? 아무래도 간병인을 부르게 되면 돈이 더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맞죠.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런 분들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일하는 시간을 줄이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시청자분들 나이대가 보통 50대에서 한 60대 정도 되실 텐데 만약에 부모님께서 좀 치매에 걸리게 된다고 하면은 네. 부양을 당연히 하시겠죠. 그렇죠. 하시겠는데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경제적인 부담이 좀 많이 있으실 거라고 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맞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만약에 치매가 진단이 오면은 네. 오게 되면은 이제 반대로 내 자녀들에게 네. 그런 이런- 또한 손을 좀 벌리고 싶을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네. 사실 모든 사람들 마음 속에는 좀 내 가족들한테 좀 네.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 살펴봤을 때 치매 환자한테 드는 비용이 1인당 2천만 원이 넘는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치매 환자의 보호자 같은 경우에도 무려 100명 중에서 78명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근로시간을 줄인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치매보험에 있어서 좀 어떤 내용들을 얻어가면 좋을지 오늘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치매에 걸리게 되면 우리 가족들한테 부담을 주기는 싫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 사람들이 네. 치매보험이 필요하다고 이제 인식하는 이유를 좀 제가 정리해드리자고 하면은 네. 첫 번째, 지금은 과거보다 훨씬 더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예전에는 치매가 오기 전에 네. 많이들 이제 유고하셨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맞아요. 네. 오래 살기 때문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치료비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흔히 뭐 남들 많이 걸리는 암이라는 질병이나 뭐 완치가 되는 다른 질병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내가 치료가 끝나게 되면 이제 그 이후에 비용이 크게 발생이 되지 않아요. 근데 치매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완치가 되지 않고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매년 저 비용이 나가게 되면 경제적인 부담이 훨씬 나온다는 거죠. 네. 그렇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내 네.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예요. 그 어느 누구도 내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싶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현재의 사람들은 치매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오래 살기도 하지만 그만큼 치매에 걸렸을 때 많은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현재는 많은 분들이 치매보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치매에도 초기 증상이 있고 정말 뭐 중증의 증상도 있는데 이 단계별로 살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험사에서는 네. 보통 단계별로 보상이 되는데요. 네, 치매 보상 단계는 크게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제가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드리자면, 네. 어머, 불 끄는 거 잊어버렸네. 그 단어가 뭐였지? 네. 라고 하는 이런 사소한 기억들을 어머. 네. 우리가 깜빡깜빡 한다고 건망증 많이 네. 한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게 초기 단계인 경증 치매라고 합니다. 네. 네. 자, 다음 두 번째는 네. 여기가 어디지? 어디지? 내가 밥을 먹었던가? 라고 생각하는 것들. 네. 이제 내가 현재 있는 위치가 어딘지 모른다거나 네.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하는 단계들이 중등도 치매라고 합니다. 중등도. 네. 네. 자, 다음 세 번째는 우리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네. 치매 환자분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부분 가족분들도 못 알아보시고 뭐 잘 기억도 못 하시고 네. 주변에 뭐 아무런 도움 없이는 네.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는 그런 등장이 나오는데요. 네. 그런 분들은 우리가 마지막 단계인 중증 치매 단계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기는 정혜림 전문가님이 더 잘하시네요. 그럼 전문가님보다는.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해가 잘 됐습니다. 총 3가지 단계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은 가장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치매를 진단받게 되면은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보통 단계별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요. 1단계인 경증 치매 진단 시 500만 원, 네. 2단계인 중등도 치매 진단 시 1000만 원, 네. 마지막 단계인 중증 치매 진단 시에는 2천만 원이 보상이 됩니다. 네. 추가적으로 생활간병 자금이라고 해서 연금처럼 위로금이 매달 10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게 있고요. 네. 그렇군요. 네. 네. 이게 어떤 보험사를 특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치매보험을 가입하셨을 때 이 네. 정도의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단비도 사실 좋은데 이 생활간병비 매월마다 100만 원씩 지급이 되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지급했던 사례를 살펴보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네. 한 어머님의 사례예요. 네. 어느 순간부턴가 가스불도 꺼버리는 거 잊어버리시고 네. 조금 더 감정을 담아서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좀 기억하셨던 것들도 이제 좀 네.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제 이 어머님이 연세가 좀 있으셔가지고 네. 좀 치매에 대한 걱정이 스스로 좀 있으셨어요. 네. 좀 걱정되는 마음에 병원에 좀 내원하셔가지고 네. 치매 검사를 진행을 하셨는데 네. 검사 결과 초기 단계인 경증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네. 그랬군요. 사실 건망증은 우리 어머님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라서 맞아요. 크게 걱정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건망증이 심하신 분들은 병원을 가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어머니 많이 속상해하셨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이 어떻게 상담 도와드렸을까요? 네, 이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경증 치매에 대한 진단금을 청구 가능한지 저한테 문의를 주셨는데요. 네. 이 보험에 가입한 내역들을 좀 네. 제가 살펴보니까 네. 치매보험이 당연히 가입이 되어 있으셨더라고요. 다행히도. 다행이에요. 네. 네. 그래서 경증 치매 진단금도 받을 수 있게 되셨고 네. 보험금 청구도 제가 실제로 도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은 어쨌든 초기 때 진단을 받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경증 때부터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 치매를 준비하셨는지 체크를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전문가님, 다른 사례도 말씀을 해주신다는데 어떤 사례일까요? 네, 두 번째 사례는요.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자녀분들의 사연인데요. 네. 어머니께서 치매 2단계인 중등도 치매를 진단받으셨고 네. 치매보험에서 2단계까지 현재 네. 보상을 받으신 상태입니다. 네. 네. 근데 어머니께서 치매가 점차 날이 가면 갈수록 좀 심해지셔가지고 네.
자녀분들이 좀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크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치매 2단계까지 보험금을 받기는 하셨는데 그 보험금으로 치료하기에는 좀 부족했다 이렇게 느끼셨나 봐요. 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매는 완치가 없고 네. 속도만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일회성으로 받는 보험금으로는 앞으로 내가 내야 할 치매 네. 치료 비용에 사실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네. 어머님이 이제 결국에는 중증치매 진단을 받으셨고 네. 이제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 제가 이제 보험에 가입한 내역들을 좀 살펴보니까 네. 중증치매 진단금 말고도 간병생활 자금이라는 특약이 가입이 어.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자녀분께서는 이 어머님을 부양하시기에 네. 뭐 한 달에 보통 한 150 정도 이렇게 좀 네. 지출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간병생활 자금이 매월 지급되다 보니까 네. 매월 나가는 금액이 조금 부담이 덜어졌다고 저한테 아, 말씀을 좋네요. 해주시더라고요. 다행이에요, 그래도. 사실 치매가 정말 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단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월마다 내가 생활비를 지원받는 치매보험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 지급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이 사례를 듣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보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전문가님,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치매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치매보험을 가입을 할 때 확인해야 되는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치매보험 가입 시 몇 가지 유의사항만 좀 살펴보신다면 네,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첫 번째로 경증 치매도 보상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네. 치매 환자 10명 중 4명이 즉 40%는 경증 치매 환자라고 이제 해요. 거의 초기 때 네. 많이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중증 치매만 보상되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경증 치매 진단을 받더라도 네. 보상이 안 되겠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로는 보장 기간이 충분한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보장 기간이 이제 앞에서 제가 네. 이제 치매는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걸릴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보장 기간을 짧게 가져가시게 되면 치매가 오기도 전에 보장 기간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장 기간을 짧게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보장 네.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셔서 네. 좀 이 치매 위험으로부터 좀 보호받으면 좋겠죠. 네, 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건데요. 네. 지정대리 청구인이 지정돼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정. 네. 이게 뭘까요? 지정 네. 대리 청구인? 일반적으로 이제 보험금 네. 청구는 본인이 네. 이제 스스로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치매 환자가 되었을 때는 네. 과연 그 보험금을 좀 직접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아, 못하죠. 네. 음. 그래서 이제 지정대리 청구인이라는 이제 제도가 있는데요. 그렇군요. 이거는 이제 네. 제가 그 보험금 청구를 할 때 네. 이제 그 한 사람을 지정해 두고 네. 이 사람한테 이제 대신 보험금을 청구를 할 수 있게 부여해주는 이제 그런 제도인데 만약에 제가 치매 환자고 네. 이제 만약에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네. 이제 가정했을 때 슬퍼요. 안 돼요. 네. 치매에 걸렸다고 가정했을 때 네. 이제 이런 지정대리 청구인을 신청하게 된다고 하면은 네. 이제 나중에 보험금을 신청했을 때 네. 수월하게 알 수 빠르게 있겠군요. 지급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슬픔은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슬퍼가지고. 네. 저희 다 걸리지 맙시다. 네. 자, 지금 이 가입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치매 환자 중에서 이 경증 환자의 비율이 무려 40%라고 합니다. 이 초기에 많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경증 때부터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보장 기간도 너무 짧으면 안 된다고 짚어주셨으니까요. 나중에 준비하실 때는 보장 기간을 길게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정대리 청구인을 신청을 해야 보험금을 수령받을 때 편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보통 가족들이 많이 설정하겠죠. 아, 그럼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오늘 했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네,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됨에 따라 네. 앞으로도 우리는 오래 살 겁니다. 아, 그렇죠. 네. 부정할 수가 없어요. 네.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에 치매 또한 피할 수 없는 질병이 되어버린 거죠. 네. 그렇죠. 내가 만약 치매에 걸리게 된다고 하면은 나도 마찬가지이지만 네. 우리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 네. 치매 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하시면 좋고요.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이 유의사항을 잘 체크해 보시고 나중에 보상받을 일이 생긴다면 꼭 네. 문제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치매 보험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SK 브로드밴드 164번, LG U 플러스 169번, KT 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 경제 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병인 보험, 뭐 간병보험, 용어가 예. 많이 헷갈리고 차이점도 잘 모르겠는데 네. 오늘은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린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준비해 오셨을까요, 전문가님? 맞습니다. 사실 뭐 네. 많은 분들이 되게 헷갈려 하실 네. 수 있을 만해요. 뭐 이렇게 치매 보험도 있고 간병 보험도 있고. 있고 간병인 보험도 있습니다. 제가 네. 오늘 설명드릴 거는 네. 간병인 보험이 맞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얘네 셋이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면 편할 것 같아서 네.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딱 봐도 치매 보험은 앞에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치매에 걸리면 돈을 그냥 준다. 맞죠? 네. 그러면 간병보험이랑 간병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간병인이니까 네. 간병인이 나올 것 같고요. 간병인은 맞아요. 간병보험은 돈이 나올까요? 거의 뭐 사실 그 정답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군요. 됩니다. 먼저 네. 나왔었던 거는 네. 간병보험은 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양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등급이 뭐 1등급, 2등급, 3등급, 너네 어머니 몇 등급 나왔어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몇 등급에 따라서 그 돈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나오시는 거고 저희가 오늘 설명드릴 보험은 간병인은 네. 마찬가지로 사람이 아까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렇군요. 하루하루마다 그 사람이 나오는데 비용이 너무 드니까 네. 정액으로 돈을 지급해 주거나 오. 입원비처럼 네. 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지급해 주는 걸 간병인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간병보험이 굉장히 먼저 나왔는데 간병인 네. 보험이 추가가 된 거죠. 네. 왜 또 추가가 됐을까요? 아무래도 간병인이 필요한데 그 간병인을 어쨌든 고용하는데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니까 맞아요. 그래서 간병인 보험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사실 뭐 아까 치매보험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네. 무서운 거는 한번 뭐 이렇게 아프고 말면 상관이 없는데 네. 간병이라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는 크게 다쳤거나 뭐 암이거나 뭐 치매거나 뭐 뇌질환이거나 심장질환 이렇게 해서 크게 입원을 하시게 되면 네.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게 저희한테 되게 부담인 거고 네. 한 번 2천만 원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는 사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네. 계속해서 지속해서 돈이 나올 수 있도록 간병인 보험이 나오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입원비처럼 일당을 지급을 받을 수도 있으면서 간병인도 나오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문가님 어떤 네. 분들이 가입을 하면 좋을지 이 부분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사실 20대 분들이 가입하시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라고 그럴 것 생각을 같아요. 하시면 되고요. 네. 대부분은 보통 30대가 만약에 가입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 네. 부모님 때문에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다라고 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이 편찮으시는 게 너무 걱정돼요가 사실 아니고 네. 편찮으시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희 부모님 편찮으시면 제가 당연히 부양을 해야 하니까 병원비가 계속해서 들겠죠. 그럼 그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저희 30대 이 저희들의 경제 상황이 힘들 게 예상되니 미리미리 준비를 하게 되는 케이스가 첫 번째고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50대, 60대 분들이 가장 많이 가입을 하시게 되는데 네. 이분들은 왜 가입하냐? 사실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부모의 마음은 다 동일하죠. 네. 9개를 주고도 하나를 주지 못해서 그 아쉬워하는 그 네. 사랑의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할까 봐 걱정돼서 가입하시는 경우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케어해줄 사람이 없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렇군요. 누가 도와주면 다행인데 도와줄 사람이 없으시면 그분들은 이제 본인이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입하시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이가 어린 분들, 30대 같은 분들은 우리 부모님이 걱정됐을 때 가입을 맞아요.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나이가 있는 분들, 50대나 60대이신 분들은 내 자녀들한테 부담을 덜기 위해서 또는 케어해줄 사람이 없어서 가입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 맞게끔 준비를 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알기로 이 간병인 보험이 갱신형 상품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러면은 갱신형이니까 보험료가 많이 오르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걱정돼요. 네.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고 갱신형 상품을 되게 기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근데 아까 설명하신 저기 치아보험도 갱신형 상품밖에 없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치아보험 안 좋은 보험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저희가 대표적으로 갱신형밖에 없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뭐가 네. 있죠? 뭐 실손도 갱신형이 있고. 맞아요. 실손보험 없으신 분들 거의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렇죠. 다. 다 네.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갱신형 상품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네. 좀 손해율이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직 감이 없다. 그래서 너무 네.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면 보험료를 빨리빨리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니까 갱신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된 이 상황은 저희 사실 소비자한테는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일 수도 그렇겠네요. 있다. 일단 네. 굉장히 저렴한데 그럼 도대체 얼마나 저렴하고 어떤 보장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잠깐 드려볼게요. 이 표를 알겠습니다. 보시면요. 네. 이게 50대 분들이 많아서 제가 50대 여성분이신데 하루에 네. 그냥 한 2만 원 정도 합니다. 뭐 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네. 별로 부담되지는 않아요. 뭐 2만 안보험이나. 원이면은 그렇네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걸 만약에 가입하게 되면 네. 간병인을 뭐 사용할 때 한 12만 원 정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뭐 네. 상품마다 다르지만 그러면 이게 180일 한도로 1년에 보장을 받으면 네. 1년에 2,160만 원 정도 오. 보장을 받고 네. 그러면 이게 한 번만 이 1년만 아프시지 않고 길게 아프실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5년을 가정시는 1억 800만 원 정도를 보장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2만 원 대비 네. 가성비가 엄청 가성비가 좋은 있죠. 것 같아요. 보험료도 2만 원 초반 되면 비싸지 않는데 맞아요. 1년으로 계산을 했을 때 2천만 원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5년이면은 1억 원 넘게 맞아요.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면은 사실 갱신형이라고 해서 나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가성비가 넘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이대를 생각하면 또 이게 달라지나요? 어떨까요, 전문가님? 이게 50대 물론 나이가 많으실수록 비싸지긴 하는데 네. 50대를 기준으로 지금 2만 원이니까 젊은 분들은 훨씬 더 저렴할 그렇겠네요. 거고 60대 분들도 사실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 아직 음. 이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뭐 좋으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렇게 간병인 보험을 가입을 할 때 네. 어떻게 하면 좀 유리하게 가입을 할 수 있는지 이게 네.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 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첫 번째 제가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3년 갱신짜리예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간병인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화하는 거예요. 아파서 제가 다쳤어요. 네.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고 간병인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보험사에 전화를 하게 되면 네. 48시간 이내에 보험사에서 사람을 보내주는 거죠. 간병인을 그렇군요. 직접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간병인이 나와서 케어를 해주는 거다. 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간단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 네. 돈이 나옵니다. 요거는 아까랑 네. 구분해서 아까 3년 갱신짜리인데 얘는 20년 갱신짜리예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이 병원에 입원을 했다라고 네. 하면 보험사에다가 나 입원해서 간병인을 썼어요라고 네. 하면 보험금을 지급을 해주는 건데 정액으로 나옵니다. 사람이 아니고 네. 10만 원, 12만 원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정해진 금액이 나오는데 네. 유의하실 점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간병인을 보험사에서 보내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첫 번째는 아무 간병인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병원에서 정해진 간병인을 써도 되고 마음대로 그렇군요. 해도 되는 장점은 있지만 금액에 따라 좀 다르실 수 있어요. 간병인을 쓰시는 시간이 다르실 수도 있으니까 네. 7만 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7만 원이요? 네. 7만 원을 내가 하루에 넘어가게 되면 네. 100% 보장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10만 원이 나오는 보험이면 네. 7만 원이 넘어가면 10만 원을 주는 거고 네. 내가 만약에 7만 원보다 아래인 뭐 6만 원을 내가 하루에 썼다라고 하시면 절반인 5만 원이 나오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네. 8만 원을 실제로 쓴 거예요, 저희가. 네. 8만 원을 실제로 썼는데 제가 1일당 10만 원씩 나오는 보험에 가입했어요. 네.
그럼 그러면 10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얼마가 남죠? 2만 원이 남는데 그거는 네. 고객이 그거는- 가져도 되나요? 어떤 건가요? 네, 그렇죠. 맛있는 거 사드시면 됩니다. 편차 드시니까 과일도 좀 사드시고 그렇게 네. 드실 수 있다라고 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들었을 때 이 간병인이 나오는 보험도 괜찮은 것 같고 뭐 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3년 갱신형 상품이 어떻게 보면은 보험 회사에는 리스크가 더 클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드는데 맞아요. 어떨까요, 전문가님? 근데 뭐 이게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지원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최저시급을 매년마다 저희가 뭐 이렇게 뉴스에서 하잖아요. 네. 오르나요, 내려가나요? 오르죠. 오르죠. 계속해서 오르죠. 가파르게 음. 오르고 있는데 네. 그것처럼 간병인 이렇게 쓰는 비용도 사실은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사람을 지원하는 건 이게 얼마나 올라갈지 얘네가 예상이 안 되니까 보험사에서 3년으로 이렇게 갱신을 하는 거고 정액으로 지급을 하면 20년이 되든 30년이 지나더라도 어쨌든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만 주면 되니까 얘는 네. 이제 좀 나는 이거 갱신 좀 길게 끌어도 되겠구나라고 해서 보험사가 정해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간병인이 나오는 보험도 있고 또는 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서는 잘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황에 맞게끔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오늘 방송들 잘 참고하셔서 검토한 다음에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이제는 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인데요. 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되는 병원인데 어떻게 보장이 되나요? 라고 하세요. 이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어떤 건지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한마디로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하는 거고 네. 병원에 5명 정도가 예를 들면 이렇게 있으면 네. 5명이 있으면 그 병동에서 5명이 1명의 이 간병인을 쓰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아예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병원에서 지정해서. 음. 그래서 모든 네. 병원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지정돼 있는 병원이 있고 그 병원에서는 그렇게 지원을 해준다. 이러면 장점은 한 사람당 2만 원 정도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 가족이 없으셔서 따로 간병인을 따로 부르지 않아도 비용이 좀 저렴하게 드실 수 있지만 가족들이 상주하는 거는 약간 병원 측에서 좀 약간 지양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간이 한 2분 반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전문가님이 빠르게 네.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사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안 될 것 같고요. 사례 확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꼭 필요한 것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보통 이 상품 자체가 네. 180일 한도로 되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1년에 180일이니까 180일을 보장받고 나서 네. 그리고 180일을 이제 면책 기간이 있어요. 면책이라는 거는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기간이니까 네. 180일 보장받고 180일 못 받는 기간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180일 이 한도가 안 걸리는 특약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건 네. 이제 요양병원 제외라는 특약이 만약에 그 내 증서나 이런 게 있으면 병원에서 180일 받고 요양병원에서 또 180일 받고 다시 병원에서 180일 이렇게 해서 연속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그냥 인지만 해놓으시면 될 것 네.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최종적으로 정리해드리면 네. 간병인 보험은 꽤나 폭넓은 보장이 된다. 뭐 암도 되고 치매도 되고 다 되니까 네. 다쳐도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간병인을 써야 할 때 오랫동안 비용을 들 때도 굉장히 유용하고 네. 그리고 저렴하고 대신에 갱신은 된다. 그리고 간병인을 지원을 받는 형태와 돈을 정액으로 받는 형태로 나뉘어져 있으니 이건 본인이 선택을 하시는 거고 네. 잘 이용하면 면책 기간이 없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3가지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고 또 구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내일도 보험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부자 되는 채널 사람 사는 이야기. 내외경제TV를 만날 수 있는 방법. KT 285번, SK 브로드밴드 164번, LG U+ 169번, 현대 HCN 413번, ABN 아는방송 509번. 유튜브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